나는 열심히 채소를 챙겨 먹어도 변비 개선이 안 된다라고 고민하시는 변비 환자분들 많은데요. 이 채소가 변비 개선의 답이 아닙니다. 이는 제가 30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반응이 그렇게 빨리 옵니다. 변비를 해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변비가 있는 분들이 오히려 변비를 더 심하게 하는 음식을 많이 드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채소예요. 보통은 채소를 덜 먹어서 변비가 왔나라고 생각하시고 갑자기 막 상추쌈, 배추쌈 막 드신다든지 아니면 샐러드를 드신다든지 채소 갈아서 만든 스무디를 드신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노인변비의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변보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장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먹어도 밀어내지를 못하고 또 장이 건조해요. 그래서 물을 드셔도 이 충분히 부드럽게 팽창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단단해져서 막혀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에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따뜻해야 잘 움직여요. 배도 따뜻하게 해주고 온찜질 해주면 장의 움직임도 꼬록꼬록 될 텐데 차가운 어떤 채소 종류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장의 운동성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특히 고구마, 양배추 이제 장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데요. 오히려 가스가 차서 복부가 팽만해지고 변보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구마, 양배추가 나한테 맞나 맞지 않나 알아보는 방법은요. 그 음식을 드신 다음에 배가 부풀어 오는지를 보세요. 가스를 배출하고 싶은데 잘 배출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배를 만져봤을 때 배가 차가워져요. 서늘한 성질이 많은 그런 채소들을 드셨을 때 오히려 배꼽 주변이 더 차가워지고 냉기가 돈다 하시는 분들은 채소를 줄이셔야 됩니다. 변비는 경련성 변비와 이완성 변비가 있어요. 경련성 변비는 대부분 젊은 층에 더 많은 영향을 띱니다. 예를 들어서 긴장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장이 오히려 경련이 되고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을 잘 못 보고 복통이나 가스 같은 그런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과민성 장증후군의 경우가 이쪽에 속합니다. 특히 노인변비는 보통은 이완성 변비라고 합니다. 그 뜻은 장이 게을러졌다. 장이 힘이 빠지고 게을러졌기 때문에 변을 잘 밀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한의학적으로는 장조변비, 장이 건조해져서 생긴다는 뜻이고요. 변이 아주 건조하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화장실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장도 하시고 뭐 물리적으로 파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막 화장실도 물이 잘 안 내려가고 막히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변비가 생기게 되면 항문 출혈이나 치질과 같은 관련 질환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구토, 소화불량 등의 다른 증상들이 생기면서 식욕이 떨어지고 잘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노쇠 증상이 심해집니다. 간혹 가다가 화장실에서 잘못 애쓰시다가 혈압이 오르거나 위험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이 무력하다 보니 오랫동안 변을 못 보게 되면 안에서 장이 마비되거나 폐색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화장실 잘 가셔야 합니다. 내가 노인변비인가 알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변비의 기준은 일주일에 3번 화장실을 못 가면 변비라고 하는데요. 노인변비의 경우에는 진액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조증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구강건조증이 있습니다. 입이나 혀, 목이 마른 경우 장조변비, 노인변비를 의심하셔야 되고요. 건강검진을 해보시면 장상피 화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위축성 위염 진단 많이 받으시죠? 점막이 많이 매끄럽고 얇아졌다는 진단인데 거기에 다 분비샘이 있는데 퇴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노인변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변을 밀어내는 것만 느린 게 아니겠죠.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느립니다. 식사를 한 뒤에 한참 동안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이 떨어질 때도 노인변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인변비를 개선하는 데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진액이 말라서 장이 건조해지니까 반대로 좀 촉촉해지는 음식을 드셔야 되겠죠? 변비를 해소하실 때 대부분 물을 늘리는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 몸의 진액은 물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해요. 특히 배변을 도와주려면 기름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변비에 들기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원래 한의학적으로 윤장 통변한다고 해서 장을 윤택하게 하고 변을 통하게 하는
처방 속에는 기름기를 가진 씨앗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호두, 들기름, 잣죽, 기름기가 있는 음식들이 장의 윤활유 역할을 해줍니다. 들기름의 경우에는 이제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냉장고에 잘 보관하셔야 되고, 열을 가하면 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냉압착 들기름을 한 스푼 정도 공복에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중간중간 식사하실 때 어떤 요리 위에다가 뿌려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동물성 지방이 포함된 버터도 상당히 추천을 드리는데, 이 버터 커피는 제가 30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반응이 그렇게 빨리 옵니다. 나이가 드시면 위산도 잘 안 나오고 담즙도 안 나와요. 그런데 담즙이 굉장히 변비 해소에 큰 역할을 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담즙이 장의 운동을 자극을 해주고 장내 유해균도 많이 살균을 해주거든요. 버터를 드시게 되면 담즙 분비가 잘 돼요. 담즙 분비가 돼서 어떤 장의 윤활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버터도 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모닝 버터 커피입니다. 커피 물론 많이 마시면 안 좋긴 한데 아침에 꼭 한 잔 드시는 분들은 버터를 반 조각, 한 5g 정도를 넣어서 이렇게 녹여서 드시면 마치 이제 라떼 같은 그런 고소한 맛도 나고 배변이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부드럽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분들은 간, 담, 췌장에 문제가 있거나 위 절제술을 했거나 그래서 지방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버터를 좀 주의하셔야 되지만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이 버터 커피 드시면은 30분 안에 좀 화장실을 많이들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먹습니다.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방탄 커피 드셨잖아요. 거기는 커피 한 잔에 버터가 무려 30g 들어가거든요. 거기에다가 MCT 오일이라는 코코넛 오일까지 완전히 지방을 폭탄처럼 넣어서 드시는데 이제 변비가 있고 좀 몸이 약하신 분들은 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버터 5g에서 10g 정도만 하셔도 배변에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은요, 버터를 어떻게 드시냐면 따뜻한 밥 위에 한 조각 올려서 간장 좀 타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드시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윤활 작용이 있어서 변을 부드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버터는 유당이 많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들어있을 수가 있어서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유당을 제거한 그런 기버터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요리하실 때나 음식하실 때 조금씩 첨가하셔도 돼요. 보통 요리하실 때 식물성 기름을 많이 쓰시지만 식물성 기름은 너무 많이 드시면 염증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담즙 분비를 자극하는 데는 도움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버터 종류가 더 좋습니다. 다시마환, 함초환, 여러 가지 환들 얘기하시는데 노인 변비에는 환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장이 막힐 수가 있거든요. 다시마 환이라든지 이런 환들은 다 식이섬유를 뭉쳐놓은 형태잖아요. 그런데 노인 변비는 식이섬유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식이섬유를 늘릴 때는 수분도 반드시 그에 맞춰서 늘려야 돼요. 식이섬유가 물을 함유해서 팽창하면서 배변을 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노인 변비는 이게 해당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무력해서 잘 못 짜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뭔가 덩어리가 이제 응집이 되면서 오히려 배가 막히고 아프고 응급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다시마환이나 차전자피 같은 것을 드시게 되면은 오히려 딱딱하게 그 안에서 막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을 마시는 습관은 장의 어떤 반사적인 운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배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뭔가 배가 차가워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찬물을 드시면은 오히려 장이 더 게을러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복통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너무 찬물보다는 몸에 부드러운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따소물을 권해드리는데 따뜻한 온도의 소금물입니다. 40도 정도 되는 500ml 물에 소금 3g을 타셔서 아침에 드셔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식이섬유를 더 드시고 싶다면 저는 아주 부드럽게 끓인 따뜻한 미역국을 드시라고 해요. 국을 드실 때 국물을 좀 무서워하시고 건더기만 드시는데 그걸 좀 반대로 하셔야 변비에 도움이 돼요. 오히려 이런 좀 염도가 있고 전해질이 녹아있는 국물을 마셔주면
마치 수액을 맞는 것처럼 우리 몸에 피가 잘 돌고 장도 풀려요. 그런데 건더기만 드시면은 식이섬유를 드시는 거니까 식이섬유가 그 안에서 막히겠죠. 그래서 부드러운 국물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 중에서 변비를 유발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인데요. 예를 들면 홍차, 감, 도토리, 밤 이런 음식에는 탄닌 성분이 많아서 장 점막에 들러붙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변이 더 딱딱해지고 배변하기 어렵습니다. 탄닌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변비는 이제 기운이 떨어지고 진액이 부족해져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운이 더 떨어지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운동이 부족하면 그렇겠죠. 너무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하시게 되면 장도 운동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잘 움직여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받고 긴장할 때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경험을 하시죠? 그때 장도 마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죠. 그러면 부교감이 게을러지게 되는데 부교감 신경이 장을 움직이고 장 속에 그 액 성분을 나오게 하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셔야 되고 산책하시고 명상하시고 숙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 잘 활용하셔서 변비 해결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